자, 원페이지 웹앱 디자인 과정은 유행하는 트렌드의 디자인을 통해서 웹의 새로운 코딩 형식을 접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디자인 레이아웃에 관련된 스타일과 인터랙션을 배우고 완성 예제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챕터 1에는 두 개의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예제는 지금 보시는 데스크탑 유형의 그런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스펙은 CSS3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UI 인터랙션을 구현합니다. 각각의 예제마다 기술적인 이런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을 임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신 트렌드의 스타일과 그리고 최신의 코딩 형식을 빌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있는 형식을 보게 되면 화면 UI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마우스 올렸을 때 구현되는 이런 레이아웃들, 그 다음에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 구현하는 내용들은 이런 접근성에 관련된 기능들까지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화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레이아웃 측면들 가지고 있고요.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CSS3에 대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화면 UI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이라는 그런 주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업하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은 코딩되는 그런 형식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트렌디한 코딩을 하기에 적합한 에디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SC를 써서 여러 가지의 확장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화면 구조들을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폴더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제가 드린 폴더는 스텝 1번, 저희가 해당하는 챕터 1의 스텝 1과 스텝 2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예제를 드리고 있고요. 자, 먼저 보게 되면 데스크탑 타입의 exa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이걸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처럼 베이직 헤더, 그리고 accessibility 헤더, CSS3 배너 이펙트,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데스크탑 타입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에 있는 예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당하는 드린 폴더를 가지고, 자, 폴더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폴더 설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처럼 데스크탑 타입에 대한 유형으로 열어주시고요. 자, 유형들을 보게 되면 따로 개발 툴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브라우저들 중에서요,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직 헤더 1번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은 베이직 언더바 헤더 1 언더바 1.htm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갈 거기 때문에, 자,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지금 베이직 언더바 헤더 1.html 문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좀 따라하기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러면 기초 강좌를 조금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만약에 너무 버겁다, 공부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 강좌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강좌는 아주 기초 강좌는 아니고요, 한 중급 정도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웹 검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 내용을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현재 내용들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부분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예제만 접목을 하시면 충분히 취업할 정도의 포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브라우저로 보시면서요, 해당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는 크롬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로 항상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한 내용들을 화면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웹 언어 형태에서는 지금처럼 HTML은 기본적인 웹 문서에 골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SS는 자,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웹의 스타일을 논하고자 할 때는 자, CSS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요새는 이제 사양이 워낙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CSS 기법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도 트렌디한 코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인터랙션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데요. 뭔가 동적인 이런 효과를 내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마크업 지금 1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클래스 타입이 로고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util, 그 다음에 SNS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헤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초적인 내용들, 저희가 헤더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의 머리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 한번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일반적인 저희가 PC 타입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드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자, 위드 크기는 1000픽셀로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ID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지정할 때 자, 헤더라는 기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해당하는 CSS 선택자는 ID 형식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중간에 위드에 대한 지정 방법들, 자, 헤더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100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80픽셀. 자, 코딩을 하다 보면 VSC에서는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요건으로 봤을 때요. 여기서는 자, 기법에서 자, 이렇게 되면 색상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죠. 해당하는 피커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옵션으로 붙어 있고요.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으로 정해진 1000에 80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개발자 모드로는 아래쪽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을 짤 때 중간에 정렬되는 그런 요건들을 주로 쓰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요건들 중에서 마진을 정렬시킵니다. 그래서 마진은 0의 오토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정의하고 있죠. 자, 마진에 0의 오토라고 지정하게 되면 중간으로 정렬이 돼서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으로 정렬되어 있는 요건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로고라는 타입을 만들 때 일반적인 선택자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헤더라는 방법에서 자, 로고라는 방법으로 지칭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헤더 안에 들어가 있는 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롯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정렬하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가 가로로 정렬되지 않고 세로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개, 2개, 3개의 데이터를 가로로 정렬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정렬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로고, util, SNS라는 방법으로 정렬할 때요. 일단은 이제 가로 방향을 정렬할 때 플로 레프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 상단에 있는 마진을 사용할 때 마진 10픽셀 지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기법들과 마진에 대한 기법들이 조금 다르죠. 자, 여기에 대한 기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단독적인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중복된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옵션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는 각각의 속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에다가 이제 저희가 오토라는 기법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기법이 되냐 하면 가로로는 일단은 이제 오토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저희가 0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버티컬 옵션과 그 다음에 가로축의 옵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옵션들 중에 여기에 대한 옵션이 저희가 이제 오토라고 지정이 되면,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좌우측이 같은 영역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면 이거는 가로축으로 좌우측이 같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중간에 정렬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데 여기에서처럼 단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에 있는 속성만 정리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마진 버튼,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런 기법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런 기법으로 정렬이 되면 그러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지정되는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단 마진을 10픽셀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에 있는 내용들 중에 자,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유틸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는 마찬가지로 가로로 정렬시키기 위해서 플로 레프트라는 정렬 방법을 쓰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 마진 20픽셀. 자, 상단 마진은 자, 10픽셀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10픽셀을 적용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부분에서는 헤더, 그 다음에 SNS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만들게 되면 그러면 플롯 라이트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은 10픽셀. 자, 여기서의 정렬 방법을 뜻하고 있는 부분이 자, 로고, 그 다음에 유틸, 그 다음에 SNS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로고와 그리고 유틸과 SNS가 왼쪽, 오른쪽 방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과 오른쪽 정렬이 돼 있어서 정렬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유틸에 대한 데이터가 왼쪽에 대한 이런 마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화면상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 지금처럼 자, 로고, 유틸, SNS 부분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왼쪽에 두 개가 몰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개가 모여져 있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렬할 때는 플로 레프트를 두 번 쓰고요. 그 다음에 플로 라이트를 한 번 쓰면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따른 A타입에 대한 구조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헤더에 자, 로고에 A타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초 강좌를 조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좋으신데,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비전이죠. div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적절한 덩어리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덩어리를 내고자 할 때는 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건들을 만드실 때 A 안에 A가 이제 덩어리로 잡히는 요건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덩어리들은 위치를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A는 바로 덩어리를 잡아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건들 중에 동일하게 자, 헤더에 유틸스,
안에 A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선행하고요. 자, SNS도 마찬가지죠. SNS 같은 경우에도 자, SNS의 A 덩어리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먼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러면 덩어리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A를 덩어리로 잡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단단한 덩어리를 위해서 안에 있는 A 덩어리를 항상 이렇게 블럭으로 잡아놓고 진행을 합시다. 자, A에 대한 덩어리를 낼 때 일반적으로 부피감을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딩 값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0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진을 썼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주기 위해서 라인 하이트 14픽셀 정도의 어떤 60픽셀 자, 높이 정도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폰트 사이즈는 보통 이제 14픽셀로 지정을 했고요. 자, 폰트에 대한 단위들은 저희가 픽셀을 쓰거나 아니면 EM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덩어리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돼서 색깔을 지정을 해놨고요. 해당 요건들은 하위 요건에서 부착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A 데이터들을 지금 이렇게 부착을 한 거죠. 자, SNS 내용에서도 똑같이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 구조는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서처럼 덩어리 구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로고와 유틸과 SNS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들은 일단은 지금 왼쪽에 2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1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배치를 할 때 자, 로고와 그리고 유틸이 여기쯤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배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유틸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 때 자, 풀러 레프트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를 배치할 때 풀러 라이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풀러 라이트를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배치 덩어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배치가 물론 이제 2개가 배치가 되는 것은 맞지만 원래 의도대로 자, 로고와 그리고 유틸과 SNS가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대로 배치하려고 하게 되면 로고와 유틸, SNS 부분을 자, 대신에 이제 유틸과 SNS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배치를 만들고자 할 때는 우리는 이제 div를 또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들은 자, 헤더에 언더바 라이트라는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블럭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헤더 언더바 라이트라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과 유틸과 SNS는 왼쪽 정렬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정렬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이 마크업은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로고 하위에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블럭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헤더에 헤더 언더바 라이트라는 부분으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자, 플롯 라이트를 정의했습니다. 자, 플롯 라이트라는 부분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에 대한 정보는 자, 이렇게 입력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가져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인 자, 여기에 헤더 라이트의 유틸이라고 할게요. 자, 헤더 라이트의 유틸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구조들은 일단 플로 레프트 구조로 가져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지면 플로 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 레프트로 정렬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조도 똑같이 바꿀게요.
자, 안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헤더라이트라는 부분이 다 생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마진탑이라는 부분은 지금 헤더라이트가 이미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프로 레프트까지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자, 헤더라이트라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져 있고요. 그리고 util과 SNS 부분이 정렬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마크업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플로 레프트까지만 정렬이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util과 SNS, 물론 여기에는 간격이 필요하겠죠. 자, SNS 부분에다가 간격을 떨어뜨리고자 할 때는 저희가 SNS에 자, 마진 레프트 20픽셀이라는 걸로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간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util과 SNS가 정상적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형식으로 디자인 한번 잡아볼게요. 3번 디자인의 완성된 결과물,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2번 결과물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결과물은 지금처럼 자, 중간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 로고 타입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로고가 여기 있고요. util과 SNS가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는 레이아웃을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내용들을 구현할 때는 뭔가 이 로고라는 부분이 정확히 중간에 배치되는 그런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로고라는 부분에다가 무엇보다도 정확한 중간 정렬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접근성을 지키고자 할 때는 자, 마크업상으로는 로고와 util과 SNS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근데 배치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중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작성하고자 하는 마크업을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총 5개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해당 마크업을 자, CSS 구조를 다 버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전체 내용을 조금 주석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자,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좀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자, 주석 처리를 멀티 라인 주석을 써서 이렇게 정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아까 전에 썼던 그런 마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자, 로고가 중간에 정렬이 되어 있고요. util과 SNS가 좌우측에 정렬되어 있는 유형으로 그렇게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스태틱한 그런 배치로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는 앱솔루트란 구조를 통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개념이 바로 앱솔루트가 되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게 되면 헤더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정하죠. 자, 그러면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방법으로 정해서 지금 기준 좌표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라는 부분을 정렬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코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것은 플롯으로 정렬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자, 포지션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 포지션을 저희가 앱솔루트로 정했고요. 자, 앱솔루트 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 릴레이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형식으로 정렬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는 50%, 그 다음에 탑은 10픽셀 정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은 저희가 이제 가로축 정렬할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간 정렬이 되지 않죠. A 타입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고에 있는 A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같고요. 바뀌는 게 전혀 없고요. 코드 정렬 좀 할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바뀌는 코드는 없고요.
자, 정렬된 유형을 볼게요. 레프트 50%를 정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자, 물론 여기까지 정렬하고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유틸 부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유틸 부분은 자, 여기에 헤더라이트라는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 마크업을 없앴거든요. 수업 내용을 받아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헤더라이트라는 부분은 없앴습니다. 여기에 유틸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바뀌게 되면 플로 레프트로 되어 있죠. 자, 플로 레프트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정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 한 번을 복제해서요. 이렇게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를 복제하실 때 자, 여기서처럼 Shift 영역을 누르고요. Alt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코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으로 정렬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SNS죠. 자, SNS로 바꿔치기 할게요. 코드를 바꿔치기 했고요. 여기서 이제 플로 라이트가 되겠죠. 그죠? 자, 라이트로 쓰시면 그러면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배치가 달라지겠죠.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마진율이 없네요. 자, 상단 마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마진 탑 10픽셀 여기서도 코드를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그러면 상단 마진에 10픽셀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적당하게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로고 타입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는 앱솔루트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앱솔루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지금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딱 중간에 있는 크기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보내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드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 50%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트랜스폼 같은 걸 사용해서 트랜스레이트 X축으로 마이너스 본인의 크기만큼 왼쪽으로 가주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해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점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요. 레프트 탑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트랜스레이트 X좌표로 마이너스 50 정도를 만들어 두셔야 그래야지 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배치가 중간에 돼서요. 여기서 util, 로고, SNS 그 다음에 접근성을 가져갈 때도 지금처럼 탭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로고와 SNS, util 그리고 SNS로 정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배치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네 번째 준비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게 되면 여기에 레이아웃이 만약에 배경색이 전체적으로 깔려져 있는 중앙에 정렬된 유형을 만들고자 할 때, 자, 만약에 이제 배경색이 깔려져 있을 때는 이 레이아웃 갖고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레이아웃을 좀 마크업상으로 추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는 이제 이너라는 구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너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면 자, div 자, 클래스의 이너라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자, 제작을 한 다음에 이너 안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세 개의 어떤 오브젝트가 이너 안에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색상을 담당하는 영역을 헤더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너는 중간을 잡아주는 유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로 크기가 100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잡을 때 이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저희가 배경색을 칠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헤더가 이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더에 대한 역할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배치되는 영역들이 달라지는데요. 자, 헤더의 이너에 대한 내용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지금 각각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배경색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만들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헤더 부분에 대한 이런 기준은 바로 배경색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배경색을 전반적으로 채우는 그런 구조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배경색을 전반적으로 채우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자, 지금처럼 배경색이 칠해졌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PC 타입의 그런 레이아웃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이징을 조금 해볼게요. 크기를 만약에 조절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방식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스크롤바를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에 색상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이제 min width라는 것을 줍니다. min width라는 걸 지정해서요. 여기서 1000픽셀 정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최소 크기를 1000픽셀로 지정을 하는 거죠. 최소 크기를 1000픽셀로 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런 스크롤바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크롤바 오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레이아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예제까지 해당하는 중간 영역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스크롤바를 막아주는 전체 영역으로 일단은 컨텐츠를 만들고요. 중간 영역으로 잡아주면서 이 스크롤바 에러를 막는 방법,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min width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min width라는 건 1000픽셀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이런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하는 이런 중앙정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PC 레이아웃과 그리고 모바일 레이아웃을 모두 다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작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 방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한 메뉴 리스트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직 언더바 헤더 1 언더바 5.html 문서로 열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물론 스타트 경로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해당 내용을 열어보시면 자, 여기에 마크업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런 이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 타입, 자, GMB ID 그리고 SNS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이제 그 메뉴가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내용들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내비게이션 부분이 중점이 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제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 로고와 그리고 SNS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해당 예제는 베이직 언더바 헤더 1 언더바 5.html 문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타트 경로에 있고요. 자, 헤더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1000이라는 그리드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헤더의 이너 부분을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한 자, 릴레이티브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 정렬 마진, 자, O형 오토라는 방법으로 중간 정렬했고요. 위드는 1000픽셀, 자, 하이트는 8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저기 중간에 그리드가 1000픽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만들어질 때는 자, 미니들을 잡아 놓고요. 미니들을 1000픽셀로 잡아 놓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스크롤바 오류, 가로 스크롤바 오류가 생기지 않고요.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자, 이렇게 돼서 해당 영역은 회색으로 채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영역은 로고와 그리고 SNS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배치를 중앙으로 잡아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GMB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정 방법을 찾을 때 보통 이제 헤더 안에 GMB를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샵 헤더 그리고 GMB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ID 값은 고유에 대한 이런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만 ID 값을 쓰는 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텍스처라인 센터로 정렬시킨 거죠. 자, 중간 정렬시켰고요. 그 다음에 GMB, LI 타입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강좌에서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처럼 자, 기본적인 마진과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은 논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LI에 대한 타입들을 정하게 되면 그러면 디스플레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LI도 블럭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중간으로 정렬되어 있는 타입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데이터들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A에 대한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GMB, LIA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0에 20픽셀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높이만큼 지정했습니다. (80픽셀이) 높이거든요. 텍스트가 중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지정을 하게 되면 됐고요. 그럼 텍스트는 일단은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텍스트는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개발자 모드로 보시게 되면 개발자 모드에서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이너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전체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자, 로고와 그리고 SNS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레이아웃을 구현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것을 앱솔루트로 띄워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로고란 영역을 앱솔루트로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샵 헤더에 지금 해당하는 이너 부분이 지금 릴레이티브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로고 부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자, 포지션 앱솔루트 잡아놨습니다. 자, 레프트는 0이고요. 그리고 탑은 10픽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오른쪽에 영역이 또 있죠. 헤더에 SNS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 라이트는 0이고요. 그리고 탑은 10픽셀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렌 쪽에 있는 거 배치가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배치가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디자인들은 이전에 만들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디자인은 아까 전에 배우셨던 그 디자인과 동일하죠. 자, 로고의 A와 SNS의 A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만들어진 디자인을 보시면 배치가 로고와 SNS,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관련된 내용들은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는 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헤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